네, 책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보는 책 속의 제주,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라는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구의 무해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주는 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제로웨이스트 삶에 관심이 아주 높은 때죠. 또 하지만 어디에서부터 그리고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데요. 이 책은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담은 에세이집입니다. 신지혜 작가는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건강한 문화를 만든다는 모토로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웰리스 커뮤니티와 또 요가포 굿 라이프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람과 자연의 연결성을 탐구하고 사이좋게 공존하기 위한 지속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 걸 삶의 방향으로 삼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책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는요. 도시 생활자를 위한 에코 프렌들리 일상을 제안하고 또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라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천을 위한 팁 위주로 되어 있나요? 구성이 궁금한데요. 네, 이 책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장의 제목이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로 소비 지향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자 했던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돋보이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지구와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한 개씩 실천하는 이야기가 아주 잘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환경 감수성을 키우는 나날이라는 소제목으로 탄소 발자국 줄이기, 비건 지향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친환경적인 일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작가 자신만의 가치관을 잘 풀어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장은 수많은 지향이 만드는 흐름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개인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소비가 곧 정치 행동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이제까지의 이야기들을 정리한 제로웨이스트를 향해 가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자신의 변화가 주변에 좋은 힘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구성이 무척 짜임새 있어 보입니다. 수많은 매체와 광고의 홍수 속에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비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잠시 멈춰서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무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새해 시작에서 한 번쯤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말씀하신 것 중에 환경 감수성이란 단어가 귀에 꽂혔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최근에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어떤 현상이나 또는 사건에 대해서 이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젠더 감수성 또는 인권 감수성, 장애 감수성 등이 있고요. 환경 감수성 역시 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환경 감수성의 사전적인 정의를 좀 살펴보자면요. 개인이 자연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함양하게 되는 자연 환경에 대한 공감적 정서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환경 오염과 또는 생태계 파괴, 또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이 결코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을 감지하는 정서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것들이 바로 개인적인 실천 영역까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연대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최근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러한 자연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서요. 학교에서도 환경 감수성 교육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 환경 감수성을 좀 기를 수 있겠네요.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신지혜 작가도 이전에는 소비지향적인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첫 장의 내용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네, 이 책은 작가 자신이 원래는 소비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물건들을 사들이는 것을 좋아했다는 건데요. 인생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처음 받은 월급으로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무려 월급의 80%를 썼다고 하니 알만하죠.
독립을 하고 나서는 무리하면서까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요. 또 집안의 물건을 채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비지향적인 삶을 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우울감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요가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요가를 배우면서 정신과 마음을 수련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체감하면서 이 자연에 대한 존중감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부터는 자신의 삶을 둘러쌌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했다고 합니다. 네, 처음부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향적인 삶에서 점차 바뀌어나가는 모습을 전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자가 소개하는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실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자는 이 제로 웨이스트, 다시 말해서 쓰레기가 없는 생활은 정말이지 신기루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제로 웨이스트 삶을 향해 갈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는 다시 생각하기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구매하기 전에 이 물건의 효용 가치와 또는 대체할 물건이 있는지 생각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거절하기인데요.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생기는 물건들을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영수증은 받지 않거나 모바일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또는 집으로 오는 지류 우편물도 모두 전자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쓰고 버리는 종이들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당연한 건데요. 줄이기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물과 전기를 절약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온라인 쇼핑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필요 이상으로 하게 되면 괜한 소비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사용, 재활용, 다른 용도로 쓸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을 발견할 때면 용도를 바꾸어 쓰거나 다른 쓸모없는 물건들과 결합해서 재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안 쓰는 컵은 화분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7번째는 썩히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장 좋은 것은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것이지만 이 음식물 쓰레기가 생겼을 때 남은 찌꺼기를 식물이나 화분에 퇴비로 주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네, 7가지의 실천 방법 핵심은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하라는 거군요. 일상에서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에코라이프 방식으로 텀블러와 에코백 사용을 많이 실천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친환경 용품들도 사실 너무 많이 생산되고 또 한 사람당 여러 개가 소비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회용 컵 하나를 만들고 생산하는 것보다 처리하는 것보다 텀블러 하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텀블러를 사용할 때 하나당 무려 1000번 이상을 써야 한다고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또 에코백의 경우는 하나를 수백 번 써야만 환경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을 위한 일 또는 공존을 위한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라는 얘기인 건데요. 텀블러와 에코백을 소비하고 사용할 때 유행처럼 이것저것 사거나 자주 바꾸지 마시고요. 하나를 오래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면서 이 지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을 최소화하고 또 재활용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항상 마음속에 염두한다면 에코라이프 또 제로웨이스트 삶에 훨씬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식적으로 지구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죠. 앞서 소비가 정치적인 행동과도 연결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책에서는 소비는 곧 투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연대가 기업의 생산 문화를 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몇 년 전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 우유를 산 후 모은 빨대를 전부 해당 생산업체에 보낸 뒤 받은 답장이라는 게시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마트에서 판매하는 작은 우유에 빨대가 딸려 나오는 제품이 있죠. 이 빨대가 불필요한 분들도 있거든요. 이 소비자가 바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우유는 사야겠고 빨대는 필요하지 않아서 이걸 전부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대와 함께 편지를 써서 업체 담당자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친환경 패키지를 고민해 보겠다는 담당자의 답변이 돌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빨대 없는 버전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의 소비 행동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기업의 생산 라인까지 바꾸게 할 수 있었던 한 예시인 건데요. 물론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인 행동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소비를 할 때에도 이 불필요한 것들을 꼭 빼고 달라고 요청하는 것 역시 그 제로 웨이스트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내용들 많이 듣게 되는데 이 밖에도 또 저자가 추천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소비를 할 때는 이 제품이 과연 어떤 경로로 내 눈앞에 왔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탄소 발자국을 줄이게 되는 사고방식으로 연결되게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가까운 것들을 소비하고 또 직거래 시장이나 농부 마켓 또는 재래시장 등을 이용하는 것이 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한 방법이라는 건데요. 우리 제주에서도 직거래 장터가 많고요. 또 친환경 농부들의 장터인 자연 그대로 농민 장터 등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책방지기가 지구와의 공존을 많이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책을 가지고 오신 마음이 짐작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 책을 추천하신 배경을 좀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 책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의 그 제로웨이스트 실천 내용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소개를 다 하지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인데요. 새해 시작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기 좋은 때인데요. 또는 평소에 우리가 사는 곳 또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그 여러 방법 중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먼저 골라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뭐든 무거우면 책임도 커지고 또 감당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는 법인 거죠. 2022년은 좀 과한 것은 조금 덜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보시면 어떨까 하면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1월에는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가짐과 실천을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를 통해서 지구를 위해서 한두 가지 소소하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또 실천하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2022년을 만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책 소개 제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